말씀드렸어요.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요청드렸던 내용들 보면서 같이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주신 답변들을 그냥 혼자만 보고 방향만 정하는 데 쓰려고 했었는데 워낙 주신 답변들이 다들 되게 내용도 좋고 또 같이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이 서로 보완되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눈으로 한번 좀 보시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사님들도 언젠가는 이제 공모를 승인해 줄 수 있는 승인자가 되실 거잖아요. 이제 그때도 지금 이 마음 잃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신 얘기들을 좀 크게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일 외적인 것들도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 나나 가족을 포함한 그런 일상을 지키는 시간들도 필요하다고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일을 할 때는 좀 확실히 집중해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도 기본 방향을 같이 살펴보면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 조성하고자 하고 업무 집중도도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자 이런 얘기들을 이런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모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제도들을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기억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공모랑 관련해서 봐야 될 지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지침들이 이 공모에 관한 예규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공모제도 해설 이거를 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저희 경기도 광주한국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부서 홈페이지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메신저로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업무용 PC 하나씩 다운받아 놓으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이런 걸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정들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공모 조례를 좀 알기 쉽게 그리고 휴가랑 유연근무 위주로 설명해 놓은 게 공모제도 해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읽기 쉬우실 거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공모제도 해설은 조례가 개정된 21년 3월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 상위법인 공모에 관한 예규가 매년 개정돼서 연초에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2년 정도 사이에 바뀐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공모제도 해설만 보고 썼는데 혹시 주변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해설상에 조금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어가지고 쓸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꼭 마지막에는 공모에 관한 예규를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휴가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걸 알아보면서 좀 마음이 좀 들뜨기 전에 우리가 휴가를 사용하기 전 그리고 사용하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걸 수도 있고 이미 잘 알고 잘 챙기고 계신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강사 때도 중요하게 체크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워라밸을 지키는 데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장과 휴가를 포함한 모든 근무는 사전에 상신을
급한 출장이 있다거나 내가 막 급한 일이 있어서 올리더라도 그 부분은 최대한 원칙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뭐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본인이 결제를 올릴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올려줄 수 있는데, 그때도 한나절 정도 안에는 무조건 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실 때는 꼭 업무대행자 지정하시고 그 본인의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휴가 기간 동안에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 체계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 휴가는 여기 공무제도 예비에 나와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만 보면 출근의 의무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상의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직렬에 비해서 뭐 비상근무나 소집 이런 일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 부분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리 철저하게 업무 대행자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놓는다고 해도 그 담당자가 자리 비었을 때 항상 담당자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랬을 때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 휴가 가서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연락 체계를 유지해 주는 게 고맙고 필요한 부분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휴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크게 종류를 나눠보면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연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한 번도 이거 못 써보셨다 계세요? 시간 단위로도 혹시 연가에는 전일 쓰는 게 연가지만 시간 단위로 쓰면 조퇴, 외출, 지각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아직 발령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연가에는 사실 딱 별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휴식의 보장을 위한 거니까 그 부분은 기억하시고 챙겨서 쓰시면 되고, 병가는 아플 때 사용하시는 거, 공가는 공적인 업무나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할 때 쓰시는 거예요. 특별휴가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연가는 제가 방금 사유불문하고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재직 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연가 가용 일수라고 하는데 그 한도는 공무원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통 여자분들은 군경력이 없으실 테니까 11일 정도 부여받으셨을 테고, 군경력을 인정받으시면 거기 이틀 정도 가산해서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본인의 연가가 얼마큼인지 확인하시려면 나이스에 그 개인근무 상환하는 복무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오른쪽에 유형별 조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형별 조회 들어가시면 처리 연도를 상하반기 구분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회하실 거니까 상반기 선택하시고 조회 누르시면 본인이 올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나오고 그때 사용된 연가 산출용 재직 기간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해에 부여될 때는 딱 재직 기간만 가지고 부여가 되는데 이후에 가산되거나 그리고 이전에 쓰지 못한 병가가 저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가를 하나도 쓰지 않은, 시간 단위로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루가 가산되고요. 그리고 저축은 우리한테는 하루가 8시간이거든요. 근무 시간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 일수가 남았다, 시간 단위로 남았다, 이거는 자동으로 저축이 돼서 다음에 쓰는 게 될 거고, 그리고 1단위는 본인이 희망해서 아까 김영준 교사님 수업 중에 그 연가 보상이 있었죠. 연가 보상비를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미뤄서 내년에 더 많은 연가를 쓸 것인지 그 저축 상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목표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꼭 챙겨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혹시나 결제하시는 분들이나 연가를 승인해주시는 분들이 뭔가 꺼리신다 하면 이 부분을 잘 어필하시면서 원만하게 본인의 연가를 잘 챙겨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가인데요. 병가는 아플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아플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60일 범위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쳐서 그것이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셨을 때는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다는 거는 그냥 내가 아파요 하는 것이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공적인 일들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다는 것도 의료법상으로 교부된 진단서를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진단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조건이 7일 이상의 연속된 병가를 쓰실 때, 또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쓴 병가의 누계가 시간 단위로도 병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진단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단서 없이 쓸 수 있는 병가의 시간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지만 꼭 우리 병가뿐만 아니고 다른 뒤에 나오는 특별휴가나 공가 등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휴가에는 각각을 쓸 수 있는 요건들이 정해져 있고 기간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휴가를 쓰실 때가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점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가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휴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꼭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나 시간에 대해서만 사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들 예방접종 맞으시라고 안내 받으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방접종 맞을 때는 공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럴 때 꼭 그 예방접종을 맞으러 갈 때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시간만 공가 시간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 접종 이후에 몸이 아프다 이런 이유를 쓰실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다시 병가를 쓰신다거나 명가 쓰시면 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가 쓸 수 있는 사유들은 꽤나 여러 가지인데, 보통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문으로 그 부분이 안내돼서 온다거나 어딘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 쓰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쓰실 수 없고, 많이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있어도 좀 쓰시면 안 될 상황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별휴가인데요. 특별휴가는 제가 뭔가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고 되게 광범위해요. 그리고 뭔가 본인의 상황에 딱딱 맞췄을 때가 필요하지, 만약 여기서 다 나열한다고 하면 본인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지금 그냥 듣고도 다 잊어버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이 이미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특별휴가는 우리가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있는 큼직큼직한 일들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으시고 뭔가 외운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큰 이벤트가 본인에게 뭔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예규나 해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건 이렇게 쓰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꼭 쓸 수 있는 일수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떤 증빙 자료를 남겨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지 이런 부분 따져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특별휴가 안에도 조금 분류해보면 경조사에 사용하는 결혼이나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 같은 경조사 휴가가 있고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제도들은
종류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들 다 잘 챙겨보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끔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성보건휴가 무급, 그리고 여기 가족돌봄휴가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이틀까지 유급이지만 미성년 자녀 외에 그 다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무급이에요. 그러면 사실 유급, 무급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그 하루치 월급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유에 해당해 이러고 바로 쓰시지 마시고 내가 남아있는 연가가 있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휴가는 없나? 라는 것을 조금 고민하고 좀 똑똑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휴가들 알아보고 조금 더 살펴볼 거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일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황을 바꿔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주시는 게 생각이 나서 유연근무 부분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연근무는 시간적인 제약을 좀 풀어주는 탄력근무제랑 공간적인 제약을 풀어주는 원격근무제로 나눠지는데요. 이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하루 안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아니면 일주일 단위 시간을 내가 요일별로 조금 다르게 분할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아예 조금 더 한 군데에 몰아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신 본인 상황이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사용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시간 부분을 규제 풀어주는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체 근무 시간이 8시간이시잖아요. 점심시간 포함하셔가지고 교원하고 똑같이 근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미 탄력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 공무규정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탄력근무제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중환들께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청에 오실 수도 있고 근무지가 달라지실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알아두시면, 탄력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출퇴근할 때는 지문이나 이런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진 않아요. 근데 탄력근무제 시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문 등록을 하셔가지고 출근 이때 있고 퇴근 이때 있고, 혹은 유연근무 시간 중에도 본인이 일찍 조퇴를 한다, 아니면 늦게 와서 지각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꼭 지문을 모두 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시고 나중에 감사할 때도 제일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원격근무제를 시행하실 때, 그러니까 본인의 근무지 이외에 자택이나 스마트워크 근무센터 같은 데서 근무하실 때는 그 지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력근무를 병행해서 시행하실 수 없고, 또 초과 근무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휴가나 유연근무 부분은 이렇게 알아봤고, 제가 뒤쪽에 감사 사례들 속에서 조금 공고 관련해서 주사님들이 헷갈리거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몇 가지 사항들을 갖고 와서 OX 퀴즈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얼른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으셨나요? 점심시간 때 교육청 인근에서 협의했는데 법인카드를 두고 와서 결제를 못했대요. 그럼 이거는 참 공식적인 행사였으니까 그냥 잠깐 나가서 결제를 중간에 하고 와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되면 O, 안 되면 X에 한번 손 들어주세요. O라고 생각하시는 분? 모두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이거는 공식 행사였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본인의 실수였다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매출을 하시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시면 출장 달고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과 주무관님 부모상을 당하셨어요. 과장님이 이제 우리 주문 가야 되니까 어떡하지? 그 출장 달아볼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요, 주문은 사적인 일입니다 하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O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X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내의 공무원은 출장을 상신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누가 가시는지 꼭 미리미리 확인하셔가지고 인원이 초과되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동반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O 한번 흔들어봐 주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포인트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첫째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는 어떤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지 써 있거든요. 그 대상 자녀를 항상 동반하셔야 돼요. 혼자 가는 거 안 되고 뭐 첫째가 있는데 둘째를 데리고 가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결혼식 당일보다 혼인신고일이 빨라요. 그러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만 특별휴가, 여기는 경조사 해결했죠?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야 한다가 맞으면 O.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 혼인신고일에 이 부분은 결혼식 당일과 혼인신고일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혼인신고일이 일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X로 정답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